안녕하세요. 야놀자 신성철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야놀자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야놀자 뭐 하는지 다 아는데요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야놀자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일을 왜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인수나 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놀자가 어떤 회사인지, 즉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는 누구나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여가의 패러다임을 좀 전환해 보자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통 여행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거창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적정한 돈으로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나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게 하려면 저희는 이제 레스트라고 하는데 이동하고 거기서 머물고 또 즐기고 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크게 나눠보면은 온라인 비즈니스하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요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야놀자 앱은 요즘에 이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슈퍼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슈퍼앱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이제 제가 야놀자에 조인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예약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호텔에 대한 광고들만 집행하는 회사였는데, 불과 지금 보면은 이제 한 4년 만에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슈퍼 앱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이제 숙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숙박 외에도 레저나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가 12월에 코레일 열차 예약 티켓 서비스도 런칭을 하고요. 내년 1월에는 이동에 필요한 렌터카에 대한 서비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거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가맹 호텔들의 숫자예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183개였는데 지금 현재는 1,200개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한 250개 정도는 한국에 있고요. 나머지는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PMS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인데, 저희 호텔을 운영하려고 하면 PMS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그 PMS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야놀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숙박업소에 대한 리모델링 또 건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종합 건설사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비포 애프터가 있는데 굉장히 골목길에 지저분하게 주변의 경관을 해치는 이런 것들도 야놀자가 주도를 해서 굉장히 많이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들 하나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야놀자의 프랜차이즈는 관광 호텔도 있고 부티크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한 가지 규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놀자의 프랜차이즈가 되고 싶으면 보통 이제 경관을 좀 해치는 주차장의 번호판을 가리는 가림막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을 하다 보니까 비숙박에 대한 부분도 프로젝트를 몇 가지 좀 하게 되었고요. 호텔을 운영하려면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시면 초도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호텔을 하나 오픈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구독 같은 형태로 정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숙박연구소라는 곳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상품을 소싱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직가맹점이나
저희에게 광고나 예약을 대행하는 숙박업소들에 이런 제품을 납품한다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상품들을 공급해 드린다고 할 때 업주분들은 한 가지 해보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네이버 최저가보다 비싸잖아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상품 개발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밖에 저희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측면에서 숙박업소를 잘 운영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들을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능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예약을 하고 키리스로 카드키를 받지 않고 그냥 들어갈 수 있다거나, 또는 키오스크를 통해서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구매를 하고 이용할 수 있다거나, 또는 뭐 실험을 해보고 있는 거긴 한데요. AI 스피커를 통해서 뭐 불 꺼, 불 켜 이런 것들을 해본다거나, 뭐 커튼을 열고 침대 높낮이를 조정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 직가맹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해보고 있고요. 또 보통 이제 0번 전화 누르고 서비스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모바일 앱이나 웹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호텔업이라고 하는 거는 숙박업소에서 일하는 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플랫폼이고요. 또 숙박업소에서 구독하는 매거진, 또 그분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두 번째, 그럼 야누자가 이제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릴 텐데, 우리가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속적으로 노동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노는 데 쓰는 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OECD 기준으로 보면은 여가의 품질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그 이유는 여가 활동은 크게 보면 이제 적극적 여가 활동이나 소극적 여가 활동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는 소극적 여가 활동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인데요. 점차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여가에 쓰고 있지만, 또 반대로는 시간과 돈이 없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과연 언제든지 즉흥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상품이 시장에 있는가, 얼마나 온라인화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지금 숙박 상품이나 레저 액티비티 상품들은 온라인화가 매우 더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써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가 근 한 3년 동안에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은 여러 여행과 관련된 상품들을 디지털화해서 굉장히 시장을 많이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과정 속에서 저희가 투자를 결정하고 또 인수를 하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저희는 그 기존에 있는 그 숙박 호텔들은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변화와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텔하고 고객을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접점들이 있고 그 접점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호텔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PMS라고 하는 게 있고요.
대부분의 호텔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 OTA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뭐 부킹닷컴, 아고다, 국내에는 뭐 인터파크, 야노자 이런 곳들이 다 이제 OTA에 해당하는 곳이고요. RMS라고 되어 있는 거는 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데 객실 안에 카드키를 꽂는 센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그 센서들이 하는 일은 객실의 상태를 프런트 데스크에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해지는 거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 또 뭐 혹여라도 종업원이 뭐 허락받지 않은 그 뭐 손님을 그냥 자기 아는 사람을 들여보낸다던가 이런 부정 행위들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안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퍼실리티들도 중요합니다. 고객을 둘러싸고는 레스토랑이라던가 또 하우스키핑, 룸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접점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야노자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바로 그 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좀 저희가 투자를 하거나 또 인수를 하거나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들을 빠르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가 이제 커누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커누스는 원래는 이제 고속도로 화장실에 실제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로 실제로 보여줘서 대기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IoT 회사인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몇 가지 IoT 센서들을 만들어서 호텔에 설치를 하고 그 호텔을 직접 운영을 해봤습니다. 시리얼이라고 하는 곳하고 가람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중소형 호텔 주로 관광 호텔이나 또 모텔, 부티크 호텔 이런 곳들에 객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보이시는 키오스크를 포함해서 이 회사도 작년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리얼 가람 또 앞서 보여드렸던 커누스 이런 곳을 통해서 했던 서비스들이 구현하려고 했던 서비스들이 이제 이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이 객실에 들어왔을 때 보면은 모션 센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하고 또 스피커를 통해서 뭐 온도 조절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손님이 객실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또 이제 그 프런트 데스크에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KT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T도 호텔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요즘에 이제 KT가 하는 호텔들 보면 이제 강남의 안다즈 또 동대문의 노보텔 이런 것들이 보면은 옛날 구 전화 역사들이에요. 그런 곳들을 호텔로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호텔라우 또 데일리 호텔 이런 곳들을 인수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야노자가 만약에 이런 역할들을 하지 않고서 그냥 했다면 호텔이라고 하는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야놀자에서 호텔을 팔아? 라고 하는 부분이 쉽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펜션은 크게 원래는 펜션에 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놀자, 우리 펜션 떠나요가 있었는데 떠나요는 아시듯이 이제 쿠팡에 인수를 했고 야놀자는 우리 펜션을 인수를 해서 이제 인벤토리 팔 수 있는 펜션을 절대적으로 늘리고 또 예약 관리 표준화를 하고 판매 채널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넴은 이제 게스트하우스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고요. 원다 역시도 롱테일에 속하는 게스트하우스 펜션 열심히 하는 회사고 민다는 한인민박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저희는 인벤토리에 대해서 좀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카테고리를 절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킬러들을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콘텐츠 다양화 측면에서는 작년에 레저큐 또 프립을 통해서 이제 숙박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비스의 프리퀀시를 굉장히 높여보자. 또 여러 가지 상품들을 가지고 크로스 셀링을 해보자.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비품을 호텔에 공급하는 것들은 한국물자조달 주식회사라는 곳을 인수하면서 조금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WNH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의 남부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호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이곳을 인수하면서 하운드, 브라운도트 이런 브랜드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투자나 뭐 인수를 하는 거는 결국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좀 추구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이거를 가지고서 뭐 즉시 전력화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호텔라우나 뭐 우리 펜션이나 또 데일리 호텔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그 영업 같은 경우에는 조직을 바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호텔에 대한 이제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올라가겠죠. 또 이 과정에서 저희가 느꼈던 건 뭐냐면 서로 서비스를 연동하고 이런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누군가가 탑다운으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어느 조직은 뭔가 우리가 을인가? 우리가 왜 이걸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을 탑다운으로 하진 않고 실무에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떻게든 논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 소모가 없도록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술 인력 엄청 중요하고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술 인력은 저희가 뽑을 수가 있지만 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 분들을 영입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좀 꿈꾸는 변화는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좀 달라져서 과거에는 이제 마케팅 퍼널이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어떤 단계별로 해가지고 구매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과정들이 구매 전까지의 과정이 거의 한 번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그냥 페이스북에서 친구들 피드를 보다가 옆에 이게 뭐지 하고 눌러서 들어가서 구매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정보를 취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짧은 시간 안에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매를 일으킨 다음에 이 사람을 구매 후 과정을 어떻게 관리해서 다시 구매하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야노자가 하고 있는 특히 예약 측면에서의 것들을 좀 말씀드리면 구매 이전과 이후가 있을 텐데 이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쪽은 경쟁이 심합니다. 누구나 뭐 우리가 소득가라고 하고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가격 구색하고 컨텐츠를 최대한 많이 갖추고 있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면 중요한 거는 구매 이후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객실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공급을 하고 또 호텔의 로비를 이렇게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말 걸지 마세요. 이게 요즘에 이제 Z세대들의 트렌드라고 하는데 앞으로 호텔들은 특히 중소형 호텔들은 다 이렇게 바뀔 겁니다. 90년대의 기억을 해보시면 이제 CGV라는 영화관을 통해서 영화를 보는 과정이 고객 경험이 굉장히 표준화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것도 고객이 호텔에 가서 뭔가 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셀프로 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결국은 과거에 톨게이트에서 오래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이패스를 통해서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호텔에서의 어떤 경험도 뭔가 가가지고 내가 뭐 예약했는데요, 뭐 어떻게 했는데요, 이거 프린트해 왔어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따가 패널 토의에서 또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